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유럽 증시가 쫙 빠지면서 결국 미국도 밀려버렸습니다. 나스닥도 장마감 무렵 넷플릭스 실적 발표로 쫙 밀려버렸고요. 이틀 연속 내재 변동성이 살면서 지난 2주간 눌러놓은 변동성을 죄다 살려버렸는데요. 그러나 우리 시장은 웬걸 현물은 종가 고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자,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는 미국 시장 조정에 비하면 거의 빠지지도 않은 약보합 출발을 하고 또 신속하게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 반등의 1등 공신은 역시 외국인 선물 매수였죠. 특히 현 선물 동반 매수가 초반부터 끝까지 이어진 것이 시장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참 찜찜한 구석이 많았어요. 현물 매수야 오늘 계획된 물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물은 조금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매수가 장 초반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4천억이 들어오고 나서 그야말로 외국인 선물 흐름에 따라 시장이 오르고 내렸는데요. 11시 이후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조금만 줄였거든요. 그러자 지수가 내려버립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내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딜레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줄이면 선물 매수를 줄이면 시장이 내려가고 자기가 선물을 당기면 시장이 올라가는, 즉 자기가 곧 시장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현물 매수야 오늘 어차피 할 거였으니까 선물 매수를 한 건데, 현물을 살 거기 때문에 선물을 산 건데 종가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12시 이후에 또다시 외국인들이 추가로 선물 매수를 2천억을 더해서 5천억을 채웠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고점 434.45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기록한 고점은 최근에 기록한 고점을 모두 갈아치우는 것이라서 분명 의미 있는 흐름이었는데, 현물 시장이 방향성 드라이버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지금 계속 외국인 선물 매수 강도에 따라서 시장이 좌우되거든요. 또 어떻게든 430선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하루입니다. 계속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예. 게다가 마지막 30분 동안은 현물 동시효과에 들어가고 나서 선물이 434.15선에서부터 줄곧 하락을 해서 종가를 갭 다운시켜서 433.20까지 밀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물 미계열제 약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3,000계약이나 줄어들어요. 3,000건이나.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손절매를 했다는 얘기죠. 외견상으로는 개인이 선물 매도분이 일부 손절된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은 오늘 장중에 끌어당겨서 선물을 매수한 거, 이것을 현물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 즉 선물 매수를 정리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오늘 잘 보면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한 종목들, 삼성전자, 네이버, 신한지주 이런 거를 현물 마감 동시효과가 고가로 떠서 끝났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냥 오늘 이 종목을 해당 장 마감 때까지 종가까지 끝까지 매수해야 되는 그 외국인이 매수 수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물을 다 매수를 다 체결시켰어요. 그러면 선물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들한테 다 집어던졌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한 것이고, 또 개인은 시장이 이렇게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개인이 손절을 하면서 외국인이 거기다 갖다가 다 팔았다. 선물을 치워버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내재 변동성은 장 초반에 콜옵션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잠깐 오르기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콜 누르기가 나오면서 결국 하락을 하였죠. 하지만 글로벌 변동성이 이틀 만에 급등을 한지라 이 길은 변동성 증가가 최소한 오전 장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 430선에 대한 철벽 방어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 430선을 확실하게 깨기 전까지는 변동성 증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기금은 오늘도 1,300억가량 주식을 매도했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이 비차익 매수를 주도하면서 2,300억가량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선물 매매가 계속 장중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간의 글로벌 시장 변동성 상승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관찰하는 것이 내일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세션 초반에는 유로화가 강한 달리기를 보여줬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비달러들이 골고루 강세를 보였고, 또 커머디티들도 구리가 0.8% 넘게 상승하고 전일 고가 계속 돌파하고 막 그랬어요. 기름도 64.38달러까지 상승한 등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저는 오늘까지 유로가 강세를 보인다면 좀 과한 강세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숏을 잡을 계획을 세웠는데
유로가 아직은 추세로 숏이 아니라 그냥 당일이나 이틀 정도 한해서만 숏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매도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수량을 얼마 못 담았죠, 매도를. 그런데 이제 유럽 증시가 무너지면서 유로와도 같이 밀려버립니다. 오늘 유럽 증시가 밀린 양은 독일 닥스 기준 마이너스 1.79%로 절대로 적지 않은 양이에요.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옵션 만기 주간에 내내 지수를 붙들어 놓은 구간, 이 15,250에서 300 사이, 이 구간을 한 번에 아래로 밀어버렸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시장은 또 지긋지긋한 박스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오늘 증시가 밀린 패턴은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안 나타나고 거의 뭐 끝까지 현물 매도가 나온 것인데, 이것은 지난 옵션 만기 주간에 붙들어 놨던 그 15,250에서 15,300 구간을 거기서 이제 주가 지수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현물 매수를 막 받쳤을 거 아니에요. 이 매수분을 다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닥스 기준 15,400 이상은 이제 확실한 고점으로 기록돼 버리는 셈입니다. 내재 변동성도 지난 2주간 매일 늘어났던 것을 단 이틀 만에 다 감아버렸죠. 지수가 등락이 있어서 변동성이 증가한 게 아니라 단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밀면서 변동성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 추세에 반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으로 나오면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폭발의 변동성이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반등하면 또는 이 자리에서 멈추게 되면 변동성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상승 추세는 멈추고 횡보 장세로 다시 돌아갔다. 즉 재미없는 유럽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더 이야기하면 증시가 밀리면서 구리도 기름도 하락을 했어요. 특히 기름 시장은 이란 그 핵 협상에 대한 진전 뉴스와 함께 인도의 뭐 기름 소비량 감소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제법 큰 조정을 보였죠.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저는 이번 원유 선물 시장에서, 옵션 시장에서 지난주에 아주 난리 부르스가 있었죠. 그것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 콜옵션 매도 대상이었던 6월물 기름 콜 65는 장중에 2.0포인트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잔존일과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면 뭐 스트레스를 받았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밀리면서 장중에 1.0을 깨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별일 없으면 뭐 저놈은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미국채는 상당한 상승을 보였죠. 최근 들어서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그런 아래서 강력한 뭐 커버링이 올라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독일 국채는 덜 올랐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채권에 자꾸 실수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좀 찜찜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채권 강세가 이 현물을 줄이고 채권을 매입하려는 그런 리스크 오프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서 증시에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채권이 강세를 보이고 증시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고리가 좀 끊기는 것이 아닌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아주 옛날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자,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은 오늘도 뭐 경제 지표 없었고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다른 거에 다 그렇다 치고 장마감 후에 있을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다우 종목 밀리는 가운데 나스닥만큼은 그래도 뭐 유럽 시장으로 밀린 거, 그것을 막 감아 올리면서 플러스권을 좀 꽤 오랫동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동안 나스닥이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밀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중에 1% 넘는 하락을 기록합니다. 오늘 유럽 증시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밀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미국도 함께 밀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제 일봉이 세 번째 음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일봉 11선을 이제 확실하게 또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오늘. 그럼 이제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틀의 음봉을 한 번에 위로 감싸는 강력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 상승 추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시아 세션에서 아래 꼬리 달고 음봉 만들다가 본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이번 주 내내 꼬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은 감소하는데 시장은 상승 추세는 아니고 이제 횡보장으로, 그 기간 조정으로 전환되는 것.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후자의 것, 막 음봉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등도 나오면서 다음 주 중반 되어야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밀릴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하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실적은 J&J 그리고 프록터앤gam블 그리고
그 제약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그보다는 이제 장마감 후에 발표될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아이고, 장마감 후 뭐 넷플릭스가 호실적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11% 넘는 급락을 해버렸죠. 뭐 근데 생각해보면 어제 이어서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도 웬만해서는 또 아래로 밀어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대부분 이익 실현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5월 시장은 그닥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외에 금융주들이 2% 넘는 하락을 다 보여줬는데, 이것 또한 그냥 이익 실현 차원에서 나온 매도로 보이고, 전체 시장이 5월에는 상승 방향이 아닌 좀 기간 조정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빌황 주식, 오늘은 GSX 테크해주 4% 상승을 제외한 나머지는 죄다 밀렸어요. 그 IC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중국 주식인데다가 최근에 그 이항홀딩스에 대한 그 JP 모건이 그 숏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중국 테크 주식하면 일단 또 색안경을 좀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덩달아 좀 밀린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는 IC라는 주식은 잘 모르고, 또 뭐 아무리 빌황이 담은 주식이라 해도 저는 매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저는 굳이 본다면 뭐 GSX 테크헤즈랑 VIP샵, 그리고 차후에 좀 더 눌리면 파페치까지는 좀 사고 싶어요.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P 변동성인 빅스 선물은 지난 2주간이 눌린 부분을 단 이틀 만에 다 살려버렸어요. 빅스 만기가 내일인지라 당월물 빅스를 얼마나 더 살려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내재 변동성이 살아나긴 했어도 18.68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닥 변동성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지수가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는 사실상 큰 진폭을 그리면서 뭐 지그재그 한 3번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특별히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계속 변동성을 죽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분 변동성 선물은 상승을 거의 뭐 5% 넘겠다가 뭐 상당히 줄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이길 시장도 뭐 추가 변동성 상승보다는 오히려 변동성 하락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코스피 시장은 참 의외였어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해야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아시아 시장은 장 초반이야 뭐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갭다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켜오던 430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을 과연 지지할지, 그리고 만약에 하회한다면 어떤 패턴으로 하회가 될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홍콩 시장이 어제 또 조정을 먼저 보였죠. 그래서 이길 홍콩 시장은 추가 하락보다는 장중에 좀 지루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의 마감 또한 이 넷플릭스 실적으로 갭다운이 난 것이라서 사실상 우리 시장과는 좀 상관이 없는 흐름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미국 시장 영향으로 우리가 갭다운이 나왔는데, 그게 뭐 실적 발표로 특히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갭다운이 나면 일단 매수가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그 유럽 시장에서 먼저 나타난 이 고점에서 현물을 매도하려는 흐름, 요런 게 우리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뭐 아마도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어쩔 수 없이 뭐 오후장 들어서 430을 깬다든지, 반등이 나와도 여러 차례 이 430선까지는 누르는, 또는 430선을 저항으로 하는 그런 밀리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30선을 깬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뭐 연속해서 막 깨고 내려가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풋옵션을 매수한 게 있다면 430선 근접하면 정리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물론 저는 풋옵션 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롤링업을 한 이 435 콜옵션은 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도한 445 콜 매도는 청산하지 않고 그냥 프리미엄 쫙쫙 빨아먹으면서 그대로 아래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글로벌 수준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글로벌은 2주간 눌렀던 수준을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거기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갭다운이 나왔다, 그러면 변동성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 너무 빨리 변동성이 상승한다 그러면 그게 시세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추격해서 풋옵션을 산다든지 콜옵션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 반등을 노린 콜 매수를 할 때는 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등을 노린다면 콜 매수보다는 차라리 풋 매도 단타가 더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갭다운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이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